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악산길을 한번 드라이브를 해봤습니다. 이 동네는 제가 아주 과거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당시에 부동산 감정평가를 좀 한 6개월 정도 했었는데, 그때 주택 감정평가하러 한번 왔던 기억이 있고요. 그 후로는 여기 그 뒷산에 등산을 많이 다니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도 하고 또 그 밑에 뭐 정독 도서관이나 뭐 와룡공원, 삼청공원 그런 곳을 많이 이용하면서 지리는 뭐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아주 과거에 제가 이 동네에 집을 한 채 사기 위해서 많이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거의 가계약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집이 이제 대지가 40평이고 또 가평에 본 집은 대지가 270평이라서 고민 끝에 가평으로 결정해서 그쪽으로 갔었는데, 그 후로 이곳에 있는 집은 시세가 상당히 상승했고, 가평의 집은 본전에 겨우 팔고 나온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상황, 그런 상황.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 동네를 가끔씩 이렇게 드라이브 삼아서 이렇게 와보면은 거의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전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 집단으로 개발 행위가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개발 정도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 북악산로에 한번 드라이브 길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요즘 주식 하는 분도 상당히 많이 생겼고, 과거와 달리 2030 세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 동학개미라고 하죠. 그 다음에 미국 주식 하는 사람들은 수학개미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하고는 많은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은 뭐 도박이다, 뭐 이런 말을 흔히 하는 그런 실정인 거죠. 그런데 도박이라 하는 것이 무슨 개념이라 하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도박이라는 용어는 형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도박죄라는 곳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그러니까 형법이라 하는 것은 국가가 한 개인의 죄를 논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해요. 이게 구성요건이라든가 위법성 귀책사유 판단이 아주 엄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자의적으로 지멋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법 논리 체계적으로 엄격하게 이렇게 요건을 평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명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도박이라 하는 거는 승패의 결과 발생을 우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도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승패라는 결과 발생이 우연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 우리가 야구 경기를 생각해 봅시다. 두산하고 삼성이 붙는다. 누가 이길 것인가? 그 승패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좌우될까요? 만약 우연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선수들이 훈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땀을 흘리고 훈련합니까? 그것은 우연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기량이라든가 팀 기량, 전술 전략 뭐 이런 것 복합적으로 기량이 좌우하는 거죠. 그것은 일예고요. 일예 하나 이예에 불과하고 다른 거 무슨 바둑이라든가 바둑 이런 것도 다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구단이 있고 뭐 1급이 있으면은 구단하고 1급하고 두면은 뭐 100번을 두든 1000번을 두든 구단이 다 이기는 거죠. 그것은 우연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실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것은 도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화투나든가 이렇게 뭐 카드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그것은 이렇게 뒤집었을 때 그 무슨 카드가 나올지는 그야말로 100% 우연이지 않습니까? 무슨 카드 그래서 섞었는데 뭐 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 섞어서 그것을 딱 뒤집었을 때 무슨 뭐가 나올지는 그것은 100% 우연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것은 거기에 무슨 실력이 개입되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기나 조작을 개입되면 개입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도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어떤 기업체가 성장하면 주가가 상승하는데 성장을 하고 또 하는 것이 우연에 의해서 그것이 좌우될까요? 우연에 의해서 좌우된다면은 그 경영자가 뭐 그렇게 머리 쓰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연구 개발하고 무슨 뭐 영업 활동을 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연에 의해서 좌우될 것 같으면은 가만 누워 있으면 회사 설립해놓고 가만 누워 있으면 놀러 다니고 가만 누워 있으면 뭐 저절로 된다는 뜻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도박이 아닌 거예요. 엄격하게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사의 그 발표 내용이라든가 그것을 눈여겨 지켜보는 이유도 그 회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게 그래서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 중에 차트 갖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차트 그림 보여주면서 여기가 무슨 상바닥이니 무슨 여기가 세력의 매집 흔적이다니 무슨 뭐 적산병이 나왔다느니 무슨 영망치가 나왔다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고 그러니까 정법이 아니고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거 뭐냐면 그것을 전적으로 우연에 의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연구 개발하고 노력하고 해서 이 사업이 진짜 이 시류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것이 성장을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 그림 그린 것 차트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그 그림의 모양을 갖고 이 회사의 그 성패를 예견한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참 어리석은 암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그 과거에는 그 상당히 만연돼 있었고 뭐 그걸 또 무슨 귀담아 듣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방송이 나왔을 때 그것을 귀담아 듣고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참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옛날부터 그런 것을 봐서도 안 되고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고 제가 옛날에는 다음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카카오죠. 다음에 어떤 서로 토론하는 그런 게시판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글을 그렇게 올렸어요. 뭐 그런 차트 갖고 무슨 얘기가 영망치니 무슨 적산병이 나오니 세력의 흔적이 어떠니 무슨 상바닥이 어떻고
여기가 손절 라인이다. 이런 이야기 절대 그것을 무시하라고 그것이 무슨 주식이냐고 이렇게 이런 글을 취지의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내 글을 누가 보고 그래서 내한테 막 욕설하면서 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 사람 누군지 내가 잡는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바로 무슨 인터넷에 검색을 하든 무슨 자기 나름대로 서핑해서 내가 그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활동 공간인데 내 이름을 누가 알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딱 내 실명을 딱 걸어 올리면서 무슨 딱 적어 올리면서 이 사람 잡으려고 하면 잡는다 이런 식으로 글을 댓글이 딱 달리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옛날에는 이 다음이라든가 네이버에 그러한 글이 올라왔을 때 네이버는 다음에 이것을 명예훼손이라고 삭제해달라고 요청해도 절대 삭제가 안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에는 그 방통위니 정보통신이 그쪽으로 민원을 넣어도 절대 삭제 안 해주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놈 새끼들 참으로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방통위 그놈들이 나쁜 그러니까 그런 글을 올린 놈도 나쁘지만 그보다 더 나쁜 놈들은 그 방통위니 무슨 그런 놈들이 더 나쁜 놈이 그러니까 이 삭제하라고 요청을 피해자가 요청을 하는데도 7년 8년 동안 삭제 안 하고 그 글이 그대로 내 이름을 검색하면은 그대로 그것이 검색 화면에 첫 화면에 딱 나와버리는 참으로 기가 막히는 그때 당시 그런 놈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것이 바로바로 삭제가 돼요. 네이버든 다음이든 사람들 인식이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졌는지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걸 삭제를 피해자가 요청을 해도 삭제 안 해주고 7년 8년 동안 그 글이 내 이름을 검색했을 때 올라가 있어. 그리고 뭐 동명이인 누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해코지 하려고 그 명예훼손 글을 올리는지 모르지만은 동명이인을 그러한 명예훼손 그런 것도 다 그대로 노출이 돼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하여튼 얘기가 빗나갔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주식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주식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게 주식이라고 하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의 모양을 갖고 무슨 이 차트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캔들의 모양을 갖고 미래를 예측하거나 추정하는 그런 얍삽한 그러니까 뭐 잔머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무슨 전문가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정도라고 얘기를 제가 항상 얘기해요. 강조를 해요. 정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정도 얘기하는데 근데 과연 그게 정도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도박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씀 하는데 그러니까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승패의 결과 발생을 이 우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그래서 도박이라 합니다. 우연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스포츠 경기라든가 뭐 바둑 이런 것은 실력이 좌우하듯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회사가 성장을 하고 성장을 해야 그 회사의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그 회사가 활동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제시하는 내용들 지켜보고 근데 어떤 회사는 재무구조도 멀쩡하고 뭐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은 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회사의 대주주라든가 경영자들이
주가를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봤자 자기 상속세만 나중에 많이 낼 뿐이지 하면서 주가를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부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피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은 그러니까 국가가 정부 관료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그런 사회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일부 그러니까 세력들이 돈의 힘을 갖고 이렇게 장난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도 이 회사의 그 본질적인 활동하고는 관계없이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단기적인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세력이 장난으로 그것을 알아맞혀서 그까지 내가 같이 편성해서 먹겠다 하면은 그거는 그 점쟁이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어떤 세력이 무슨 돈 갖고 단기적으로 장난치는 타이밍을 우리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까지 우리가 감안해서는 안 된다. 항상 정도로 가는 것은 이 기업체 회사들이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가이던스를 자꾸 제시하는가, 노력하는가, 그것을 유심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 회사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고 팔 때 가격을 전혀 무시해요. 가격을. 그게 참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삼성전자 지금 액면 분할하기 전에는 현주가 거의 뭐 180만원 정도 되는 주가인데, 과거 3만원 할 때는 안 사고 지금 180만원까지 올라왔을 때 이어서 사가지고 자꾸 안 올라간다 하면서 뭐 1년 2년 지나도 안 올라가고 자꾸 공매도 탓을 하고, 그거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살 때 가격을 전혀 생각 안 하고 막 산다는 예를 들면 우리가 강남 아파트를 생각합시다. 옛날에 8천만원 1억 할 때는 왜 안 사고 지금 20억 30억 하니까 왜 그걸 또 사가지고. 그러니까 가격을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가격이 이게 고평가된 가격이 터무니없는 고평가 법을 있는 가격인가, 아니면은 적정한 가격인가, 아니면 저평가된 가격인가, 이걸 계산해서 생각해서 저평가됐을 때 그때 사는 겁니다. 저평가가 판단됐을 때.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뭐 200조 300조 되는 회사인데, 옛날에 뭐 1000억 2000억 할 때 그때 사지 왜 지금 200조 300조 됐을 때. 그러니까 내가 사는 가격이 이 주가가 뭐 6만원 7만원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 회사가 시가총액이 200조면 내가 200조를 주고 산다, 이래 생각이 돼요. 200조를 주고. 옛날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신규 첫 상장 할 때 50조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럼 내가 그거 살 때는 내가 50조를 주고 이걸 산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50조라는 가격이 적정한 가격입니까? 전혀 터무니없는 가격인데 그걸 자꾸 공매도 탓을 하고. 그러니까 화면이 지금 끝나가지고